안녕하세요. 친절하고 따뜻한 난임 전문가 둘째 언니 구하선입니다.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자궁. 이상이 생기면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어서 발견하기가 힘든 자궁 기형은 산전, 난임 검사 중 우연히 발견하고는 크게 상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궁 기형으로 인한 난임 위험을 낮추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say I should journal every day, but I don't. You say if I write things down, then I'll know myself better, but I probably won't. I know that there is something I should do to be a healthy human. That's what I wanna do, but I don't think I know how. 자궁 기형이란 태어날 때부터 자궁의 모양이나 구조가 일반적인 자궁과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자궁은 임신과 생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구조에 변화가 있으면 임신과 출산은 물론 여성의 건강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궁 기형은 크게 6가지에서 7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학회에 따라서 조금 분류가 다릅니다. 자궁 기형을 이해하시려면 자궁의 발생 과정을 아시면 비교적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자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시면 크게 두 덩이가 몸 바깥쪽에 있다가 중심으로 모이면서 이렇게 합쳐지거든요. 그래서 잘 합쳐진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막이 흡수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기형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의 덩이가 이렇게 제대로 합쳐지지 못해서 이렇게 열려있는 구조, 이중 자궁 또는 더블 유테러스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구조 하나하나가 정상 자궁 내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만, 나팔관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는 하나의 구조에서 양쪽 나팔관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쪽은 왼쪽 나팔관밖에 없고 이쪽은 오른쪽 나팔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팔관이 한쪽이 막혀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자연 임신의 확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자궁 기형은 얘네들이 반 정도만 합쳐진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밑에서부터 합쳐지기 때문에 반 정도만 합쳐지면 하트 모양이 되거든요. 이게 쌍각자궁입니다. 쌍각자궁. 각이 2개라서 쌍각자궁이에요. 자궁의 머리 쪽이 이렇게 하트 모양이라는 특징이 있고, 그와 함께 자궁 안쪽도 같이 하트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 공간 안쪽은 하나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궁 공간의 용적이 좀 적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나중에 이제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만삭이 됐을 때는 자궁 공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조산의 위험이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쌍각은 각이 2개인 건데 단각은 뭐냐? 단각은 한쪽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한쪽으로만, 하트의 반쪽 모양만 자궁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서 딸려오는 나팔관은 제대로 기능을 하는데 이쪽은 공간도 없고 나팔관도 없기 때문에 한쪽 나팔관만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관이 한쪽이 막힌 거로 생각을 하시면 돼서 자연임신 확률은 조금 떨어질 수 있고, 또 생각을 해보시면 원래는 양쪽이 합쳐져야 되는데 한쪽 공간만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자궁 강의 용적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삭이 됐을 때 이제 충분히 자궁이 늘어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거. 이제는 잘 합쳐졌는데 요 막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중격 자궁입니다. 사실은 난임 의사들한테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이 중격 자궁이거든요. 최근에는 자궁 기형도 난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난임 의사들이 자궁 기형이 있는지 없는지 열심히 보기 시작했고요. 경막 자궁의 여부는 유산을 2번 이상 겪은 습관성 유산 환자에서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그 구조적 이상, 즉 습관성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잘 합쳐지긴 했는데 이 안에 막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막이 좀 딱딱한 구조물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제대로 착상을 못하거나 착상을 하더라도
잘 자리를 못 잡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습관성 유산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초음파를 봤을 때 구별하기가 진짜 힘든 자궁 기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경막 자궁과 쌍각 자궁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는 초음파는 입체 초음파가 아니고 2D 초음파거든요. 2D 초음파에서는 경막 자궁과 쌍각 자궁 모두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레벨에서 자르면 자궁 강이 이렇게 갈라져 있고 이 아랫 레벨에서 자르면 자궁 강이 하나로 보여요. 쌍각 자궁과 경막 자궁이 감별 진단이 이 2D 초음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궁 강이 갈라져 보이는 소견이 있을 때는 반드시 쌍각 자궁과 경막 자궁 의심 하에 조금 더 정확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검사가 입체 초음파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감별 진단이 왜 중요하냐면 쓸데없는 수술을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게 경막인데 그냥 쌍각이에요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진짜 습관성 유산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감별이 되게 중요해요. 난임 의사 입장에서는 가장 감별 진단을 요하는 게 쌍각과 경막 자궁인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로 분류를 하는 게 궁상 자궁이에요. 궁상 자궁. 궁상 자궁은 말 그대로 그냥 활 모양이라는 건데요. 어디가 활 모양이냐면 이 자궁의 머리 부분이 활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퓨전은 잘 됐는데 얘가 이렇게까지 깊게까지 경막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경막이 남아있는데 아주 이렇게 샬로우하게 남아있는 걸 말해요. 일반적으로 그냥 정상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요하진 않는데 얼만큼 들어와 있으면 경막자궁이고 얼만큼 들어와 있으면 궁상자궁이냐 이것도 궁금하시잖아요. 입체 초음파로 이 단면을 봤을 때 이 끝에서 이 끝까지를 일자로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들어와 있는 부분을 측정을 해서 약 7mm 미만이면 궁상자궁이라고 하고 7mm 이상 들어와 있으면 경막자궁으로 진단을 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주치의가 어떤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고 이제 유산의 기왕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는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자궁 기형이 이렇게 이론으로 말하면 되게 쉬운데 왜 사실 진단과 치료가 어렵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카테고리 6개가 독립적으로 딱딱딱딱딱딱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궁상자궁과 경막자궁이 아직 진단 기준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거나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게 꼭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진단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궁 기형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 네. 일반적으로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자궁 기형 자체가 난임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난임을 겪는 여성분들에게는 자궁 기형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습관성 유산의 경우도 메인 원인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아의 염색체 이상이지만 그 외에도 해부학적인 구조 이상, 그게 바로 경막자궁이거든요. 경막자궁이 습관성 유산의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유산을 2번 이상 겪으신 분들은 내가 자궁 기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쯤은 꼭 평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드문 경우긴 한데요. 생리통이 심한 분들도 간혹 가다가 자궁 기형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주 드문 경우긴 하지만 심한 생리통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한 번쯤은 이제 초음파를 좀 보고 자궁 기형 여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난임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시험관을 해서 안 돼 이게 아니고 자연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난임이잖아요. 특히 당각자궁 경우에는 지금 나팔관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팔관이 양쪽이 다 뚫려 있을 때보다는 자연 임신 확률이 낮아지니까 그게 난임의 원인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환자들을 이렇게 진료하면서 자궁 기형이 진단되는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한 10% 내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해결이 어렵지 않은 원인이기 때문에 아주 크게 걱정을 하진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진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치료가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만 반드시 정확한 평가를 해야 되는 난임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경막자궁이거든요.
최근에 환자분인데 이제 난임으로 타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셨고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 임신에 성공을 하셨는데 이제 2번 다 연속 유산이 됐어요. 그래서 그쪽 주치의 선생님이 이 유산의 메인 원인은 태아의 염색체 이상이니까 착상 전 유전 검사를 통해서 정상 배아를 넣어주면 유산을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착상 전 유전 검사를 통해서 PGT 정상 배아를 넣었는데 또 유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총 유산이 4번을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전원한 병원에서 이렇게 초음파를 처음 오셨을 때 보시더니 자궁 기형이 의심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경막 자궁 같기도 하고 쌍각 자궁 같기도 하다라고 정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오셨었어요. 그래서 입체 초음파를 한번 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 주셔서 입체 초음파를 봤더니 그분은 경막 자궁이었어요. 그래서 그 경막 자궁을 자궁 내시경을 통해서 한 2차례에 걸쳐서 제거를 했어요. 경막 자궁 제거가 한 번에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막의 두께에 따라서 출혈이 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2번에 나눠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경막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 수술 후에 입체 초음파를 통해서 자궁 내막이 정상 모양인 거를 잘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시험관 아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차피 다른 병원에 가셨을 때도 이미 난임으로 가셨었기 때문에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임신을 시도했고 그분은 지금 한 20주 정도 됐는데 아직 유산 안 되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막 자궁은 참 저희들 입장에서는 임신을 해서 오시는 경우에는 사실은 자궁 안에 아기집이 잘 있고 아기가 심장이 잘 뛰는지 보는 것이 포커싱이기 때문에 자궁을 전체적으로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난임으로 오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임신을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초음파를 통해서 자궁 기형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도 앞으로 유산을 방지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